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9번째 시간 인구 파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인구 파트가 세계지리에서는 킬러 문제에 속할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단원이었는데, 자,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문제가 훨씬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엄청 복잡한 계산 같은 것도 없었고요. 자, 문제가 좀 깔끔하게 빨리 풀리는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잘 다지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파트, 개념 파트 수업을 제가 한번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심화 인구 문제풀이 영상을 또 다시 업로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는 인구 기본 개념, 그리고 올해 6월, 9월 정도의 난이도 문제 푸는 것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인구 파트에서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인구 많은 나라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공부할 게 국가별 인구 순입니다. 자, 인구 많은 나라들은 단골로 출제되고, 자, 그리고 나머지 단원에서도 인구 많은 나라들은 어떤 통계에서 되게 유의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전 세계 인구 1, 2등 나라. 자, 이제는 공동 1등으로 봐야 돼. 자, 중국, 인도. 자, 원래 공식적으로 인도가 중국 인구를 넘어섰다 그래요. 그래서 올 수능까지는 공동 1등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인도를 1등으로 풀자고. 내년에 다시 보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 인도가 14억 정도. 자, 공동 1등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3등이 한참 차이 나게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3억이 조금 넘어요. 3억 3천만 정도. 자, 그리고 4등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 수가 가장 많았던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정도고요. 자, 그리고 5등에서 7등 나라가 2억이 살짝 넘는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세 나라는 2억 조금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5등이 파키스탄, 자, 6등이 브라질, 자, 7등이 나이지리아입니다. 2억 살짝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2억 살짝 넘는다. 그래서 현재 2억 이상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일단 인구가 많다는 걸 알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 자, 왜냐하면 이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할 때 이 7나라들이 비율에서는 낮을 수 있어도 수는 앞서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의 노년층 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일본이 높겠지만, 노년층 인구 수는 당연히 인구 자체가 엄청 많은 중국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나라들은 수를 물어볼 때 조심하셔야 돼. 비율이 적더라도 수가 많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풀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대륙별 인구 순위를 한번 써볼게. 자, 대륙별 인구 순위는 압도적 1등이 아시아죠.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아시아 사람입니다. 자, 2등이 아프리카. 자, 3등이 유럽. 자, 9대륙 세계가 먼저 나오고요. 자, 4등이 라틴 아메리카. 자, 5등이 앵글로 아메리카. 자, 6등이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요 대륙별 인구 수를 주고 또 어느 대륙인지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위 외우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아시아가 나오는 순간, 자, 비율은 낮아도 수는 아시아가 많아야 된다. 아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구 순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인구 관련 지표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요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어떤 인구 지표가 제시되면 그 인구 지표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들 선생님이 써주는 거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연 증가율. 이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에요. 출생률 빼기 사망률. 자, 출생률과 사망률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데 선택지에서 자연 증가율을 물어보면 빼기 한번 하면 되는 거야. 출생률 빼기 사망률. 자, 그 다음에 순이동률은, 자, 이민 가고 이민 오고 요거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민 오는 유입률에, 자, 해외로 이민 나가는 유출률을 뺀 거죠. 자, 그러면 순이동률이 플러스가 나오면 유입률이 높은 거고, 순이동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출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을 더한 값이에요. 자,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증가를 자연적 증가나 순이동,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나라가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면 무조건 인구가 감소한다?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증가에서 마이너스
보다 순이동에서 플러스가 훨씬 크면 전체 증가율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판단하는 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증가율 가지고 자연 증가율, 순이동률 더해서 전체 증가율 요 판단하는 요거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요 공식이 지금 쓰는 모든 공식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요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 중에 2개 정도 가르쳐 주면 나머지 하나는 맞출 수 있잖아.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제시되면 순이동률을 맞출 수 있잖아.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게 출제된다고.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죠? 요 뒤에 문제 가서 어떻게 푸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식을 외워요. 자, 그리고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죠. 면적분의 인구. 자, 그 다음에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라서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성비 의미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라는 의미야. 여자 100명당 남자 수. 자, 성비는 대부분 나라가 100에 가깝겠죠. 여자 남자가 비슷할 거니까. 근데 이 성비로 나올 수 있는 나라 중에 되게 중요한 나라가 있어. 성비로 나올 수 있는 나라 중요한 나라. 우리 서남아시아 파트 공부할 때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석유 재벌국들 있죠. 석유 재벌국들이 건설 현장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석유 재벌국들 예를 들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출제됐다. 자, 그러면 이 세 나라에서 인구 지표에서 엄청 결정적인 힌트가 성비입니다. 이 나라들은 성비가 매우 높아야 된다. 성비가 높은 게 남자 비율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를 볼 텐데, 자,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값이야. 자, 혹시 몰라서 쓰는데, 자, 유소년층은 0에서 14세죠. 자, 그리고 청장년층은 15에서 64세. 15에서 64세. 자, 노년층은 65세 이상이잖아. 자, 인구 피라미드 같은 거 나오면 요 연도로 딱 끊어서 요 나이로 끊어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한 값이 유소년 부양비고요. 자, 노년 부양비다. 청장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그래서 보통은 유소년 부양비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가 높아요.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대체적으로 고령화가 심한 선진국이 높습니다. 자, 총 부양비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죠. 유소년 부양비야. 유부만 쓸게. 자,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 더한 값인데 이걸 한 방에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을 더한 값을 분자에 쓰고 곱하기 100. 자,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총 부양비를 판단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우린 이것만 보면 돼. 청장년 비율. 자, 만약에 청장년 비율이 높아. 자, 그러면 유소년과 노년을 더한 값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하면 청장년과 유소년 더하기 노년을 더한 값, 요 값은 무조건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높을수록 총 부양비는 낮아야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낮아. 자, 그러면은 나머지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율이 높죠. 자, 그러면 총 부양비가 높은 거잖아. 그래서 총 부양비는 항상 뭘 본다? 청장년 비율을 보는 거야.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 부양비는 높고, 자,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높을수록 총 부양비는 낮은 겁니다. 요렇게 판단하는 거야. 직접 계산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자, 대부분 선진국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요 비율,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이 주어지면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노령화 지수를 판단하라. 자, 하는 보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식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 인구 구조 어떻게 세팅되고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자, 국가별 인구 구조를 비교하세요. 자,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큰 그림은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경제 수준으로 일단 나라를 판단하세요. 제시된 나라들. 자, 만약에 엄청 가난한 저개발국이 있어. 보통 아프리카 나라 출제된다고. 자, 그럼 이 아프리카 나라는 일단 출생률이 되게 높겠지.
그러면 유소년 비율이 높을 거잖아.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나라 찾을 때 출생률 높고 유소년 비율 높은 이 나라를 저개발국으로 고릅니다. 자,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출제됐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출생률이 좀 낮겠죠. 자, 출생률이 낮다는 건 유소년 비율이 낮겠지.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니까 노년층 비율은 높겠죠. 자, 그럼 반대로 저개발국은 노년층 비율이 낮을 거잖아.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고 나라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두 나라로 나오는 것보다 세 나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세 나라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 자, 먼저 만약에 아프리카에 케냐가 있다고 해볼게. 자, 아프리카 케냐.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유럽에 네덜란드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가 이 세 나라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세 나라를 고를 때, 자, 먼저 첫 번째, 출생률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다. 1등 나라 누구 골라? 케냐 골라야지. 꼴등 나라, 네덜란드 골라야죠. 인도네시아는 2등이겠지, 여기서. 자, 네덜란드보다 못 살고 케냐보다 잘 사니까. 자, 근데 만약에 사망률을 제시한 거야. 자, 사망률로 케냐가 높을지 인도네시아가 높을지 네덜란드가 높을지는 잘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아프리카도 이제 근대 의학이 다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 같으면 노년층 비율이 높아서 사망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가 사망률이 높을지 유럽 나라가 사망률이 높을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률이 이 세 나라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출생률 사망률이 주어졌을 때 우린 반드시 뭐로 나라를 고른다? 출생률로 나라를 고르셔야 됩니다. 출생률로는 1, 2, 3등을 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자연 증가율이 제시됐다고 해봐요. 일단 자연 증가율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지.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잖아. 사망률이 다 비슷하다면 출생률이 높은 나라가 자연 증가율이 높겠죠. 그래서 자연 증가율 1등은 케냐, 꼴등은 네덜란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2등이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 같으면 자연 증가율이 혹여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저출생이라서 플러스일 수도 있으니 요건 표를 보고 대답하셔야 돼. 자, 어쨌든 자연 증가율의 상대적 순위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 나라가 1등, 선진국이 꼴찌, 중간 수준의 나라는 남는 거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자, 만약에 연령대별 인구 비율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래프에 유소년층 비율이 그려져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높아야 돼? 케냐가 제일 높아야지. 맞지? 그리고 네덜란드가 제일 낮겠죠.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또 남는 2등을 연결하는 거야.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요거죠. 케냐는 유소년 비율이 무조건 1등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노년층 비율은 누가 1등이어야 돼? 저출산 고령화에 네덜란드가 1등이 돼야 되겠죠. 자, 케냐가 꼴찌여야 되겠지. 그럼 인도네시아 남는 2등이란 말이야. 그래서 노년층 비율 1등을 네덜란드로 고르는 거야. 그래서 유소년 비율 1등 아프리카 케냐 고르고 노년 비율 1등 네덜란드 고르면 유럽의 선진국 고르면 인도네시아는 남는 나라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시험 문제에 노년층 비율이 아닌 노년층 인구 수라고 물어보면 인도네시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 인구 4등이잖아. 그런데 네덜란드는 인구 적은 나라잖아. 그래서 유소년 수, 노년층 수라고 물어보면 인도네시아가 1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보고 대답하셔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청장년 비율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 보고 푸는 거야. 청장년 비율은. 자, 그래서 만약에 총부양비 같은 거 물어보면 청장년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부양비는 그래프를 보고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그래프를 보고 푸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건 결정적인 힌트라는 거야. 나라 찾는 결정적인 힌트들. 자, 그리고 사망률이나 청장년 비율도 나라를 고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별 인구 구조 요걸 한번 해볼게. 자, 6구에다 자, 대륙별 인구 구조로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개발국이 많은 대륙이 있을 거고 선진국이 많은 대륙이 있을 거잖아. 자,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있고요.
아시아가 있고, 자, 유럽이 있다고 해봐. 그럼 아프리카가 제일 못 살잖아.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 왼쪽 아프리카 쪽으로 갈수록 출생률이 높죠. 자, 그럼 자연 증가율은 높지. 자연 증가율도 높아. 자, 그러면 같이 높은 게 유소년 비율이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유럽 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출생률은 낮은 거고 자연 증가율도 낮겠지. 대신 높아지는 게 노년층 비율이죠. 노년층 비율.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년 부양비나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자, 이런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같이 높은 값들 다 높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봤지. 중위 연령. 자, 거기 속해 있는 사람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나이. 이것도 노년층 비율이 높은 유럽이 제일 높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이란 말 들어봤죠. 자, 여자가 평생을 살면서 낳는 아기의 평균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프리카가 높겠지. 자, 요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이 출제되는데 혹시 앵글로 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가 나오면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랑 자, 비슷한 비율이 나올 거고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선진국이잖아. 그래서 유럽하고 비슷한데 유럽보다는 살짝 덜 늙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구 이동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인구 이동 양상. 자, 최근의 인구 이동 양상 하면 경제적 목적으로, 자, 경제적 목적으로. 자, 돈 벌러 외국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일부 난민 같은 걸 제외하면. 자, 그러면 돈 벌러 간다는 거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자, 선진국으로 이민 가는 흐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들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는 선진국은 크게 보면 세 지역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서부 유럽. 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부 유럽. 그럼 이 서부 유럽은 일단 가까운 동부 유럽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지중해 건너 북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 서부 유럽으로 많이 옮겨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부 유럽에 속하는 자, 대표적인 세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 빼서 자, 독일, 프랑스, 영국의 각각의 상황을 따로 한번 써볼게. 자, 먼저 독일 같으면 바로 옆 나라 폴란드에서 들어오는 노동자가 많아요. 자, 그리고 과거에 튀르키예랑 노동협정을 맺은 적이 있어서 튀르키예 출신 노동자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과거 북부 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식민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사람들이 지중해 건너 프랑스로 이민을 많이 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조금 멀리서 오는데 이게 인도 사람들이 많이 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인도 사람 영어를 좀 쓸 수 있으니까 유럽에 일하러 오신다면 영국으로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가 많다. 자, 거기다가 옆 나라 아일랜드에서도 좀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나라의 다른 상황들 좀 파악해 두시고,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은 선진국이 서남아시아의 산유국들 있죠. 석유 재벌국들. 자, 여기에 속하는 나라가 누구 있었지?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 있었죠. UAE라 쓸게, 아랍에미리트는. 자, 그러면 여기는 가까운 자, 아라비아에 건너면 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비롯한 남부아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 남부아시아 나라 하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가 많다. 그래서 남부아시아에서 많이 건너오신다. 이분들 중에 만약에 유럽 간다면 영국 간다는 거야. 근데 제일 많이 가는 건 여기 석유 재벌국으로 많이 갑니다. 여기가 가까우니까요. 자, 그리고 조금 멀리서 온다면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나라니까 많이 들어온다. 자, 그리고 이 석유 재벌국들은 성비가 높다. 요거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자, 미국은 어디서 많이 오겠어? 멕시코에서 많이 온다. 멕시코. 그래서 요 흐름들 좀 파악하시면
어느 나라가 유입이 많고 어느 나라가 유출이 상대적으로 많은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선진국은 자,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 자, 이 말은 선진국은 순위 동률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유출이 더 많잖아.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다는 거. 자, 순위 동률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입, 유출, 순위동 자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인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륙별 인구이동 양상을 한번 해볼게. 자, 대륙별 인구이동 양상. 요걸 좀 나눠볼게요. 일단 빠지는 대륙, 그러니까 순위동이 자, 마이너스인 대륙과 자, 순위동이 플러스인 대륙으로 나눠. 자, 순위동이 마이너스인 대륙은 유출이 더 많은 거고 순위동이 플러스인 대륙은 유입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유입이 많은 세 대륙 하면 선진국이 많은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고요. 자, 순위동이 마이너스인 대륙은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그러면 요 대륙에서 어떤 이동 방향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요게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가겠지. 자, 그리고 아프리카는 지중해 건너 유럽으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이 아시아는 자, 우리 아시아는 인구 이동량 자체가 일단 많아야 돼. 인구 이동량 자체가 엄청 많아야 된다. 왜냐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이동할 여지도 제일 많죠. 자, 그리고 아시아는 유럽에도 일하러 가고 앵글로 아메리카에도 일하러 가고 오세아니아에도 갑니다. 다 많이 간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인구 이동량이 제일 적은 건 오세아니아겠죠. 오세아니아가 인구 이동량이 가장 적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적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순이동이 플러스인 대륙은 유럽, 앵글로, 오세아니아 중에 고르고 마이너스인 대륙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중에서 고릅니다. 이건 최근 연도 기준이고 혹시나 옛날 연도가 출제되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1950년 되면 유럽은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푸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최근의 상황을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더 깊게 갈 수도 있지만 요 정도만 일단 개념 정리를 하면 올해 6월, 9월 문제는 뭐 너끈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 깊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인구 문제풀이 심화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는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서 올해 6월, 9월 딱 풀 수 있을 것까지 일단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풀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올해 6월 목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세 지역의 유소년 인구 비율과 자, 노년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0에서 14세 비율, 이게 유소년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유소년 비율을 보니까 얘가 제일 높아. 자, 2020년 거 봐야 돼. 현재 거. 자, 요 대륙이 거의 40%야. 자, 그러면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지금 제시된 세 대륙 중에 아프리카죠. 자, 그럼 가는 아프리카. 너무 쉽게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봐. 자, 여기서 제일 높은 대륙. 네모 대륙이죠. 네모 대륙. 자, 요 네모 대륙이 당연히 선진국이 많은 유럽. 자, 그럼 정답이 나왔어. 그럼 남는 나가 아시아겠지? 그럼 정답은 2번. 너무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올해 9월 목표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네 지역의 인구 증가율로 나타낸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골라야 될 대륙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부 아메리카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된 값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있는데 이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대륙을 다 맞춰볼게요. 자, 여기서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 제시된 대륙 중에 아프리카가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죠.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고 출생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B가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B가 아프리카. 엄청 쉽죠. 자, 두 번째 높은 대륙 찾아보니까 요거 지금 까만 점을 봐야 돼. 최근 거 2015에서 2020년 옛날 거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높은 대륙은 아시아죠.
유럽하고 북아메리카는 선진국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시아가 2등이 돼야지. 자연증가율 2등. 자, 3등 대륙 A입니다. 자, 그리고 꼴찌 대륙이 D야. 자, 자연증가율 꼴찌 누구라 그랬어? 유럽. 자, 그럼 유럽을 D로 자, 연결하시고 남는 A를 북부아메리카. 자, 미국, 캐나다가 있는 북부아메리카로 연결하면 일단 A, B, C, D는 다 클리어가 됐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을 볼게요. 자, A는 2015년에서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출생자 수가 많은지 사망자 수가 많은지를 알려면 요거 봐야지. 자연증가율. 자, 자연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값이니까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죠. 자, 만약에 자연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오면 출생자 수가 많은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거야. 자, A의 요거 봐봐. 자, A의 자연증가율. 자, 0보다 높잖아. 플러스잖아. 맞죠? 그러면 출생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2번에 B의 전체 증가율이 커진 것은 자연적 증감이 주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전체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니? 자, 전체 증가율은 이 공식인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다. 자연 증가율에 자, 순이동률을 더한 것이라 그랬죠. 자, 순이동률을 더한 값을 전체 증가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B를 잘 봐. 자, 옛날 값이 여기 있었어. 자, 현재 값이 여기야. 자, 전체 증가가 요만큼 커졌어. 자, 근데 자연 증가도 요만큼 커졌지. 그러면 자연 증가한 것만큼 전체 증가율이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순이동은 크게 기여한 게 없어. 자연 증가가 높아져서 전체 증가가 높아진 게 맞지. 자, 그러면 2번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할게. 자, 4번을 볼게. 자, C는 A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총인구는 C가 우리 아시아잖아. 아시아가 1등이죠. 자, 그러면 4번 맞고. 자, 5번에 중위 연령은 자, 노년층 비율이 높고 자연 증가율 낮고 출생률 낮은 유럽 1등.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2등. 그리고 아프리카가 꼴찌, 아시아가 중간에 들어오면 5번도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3번 하나 남았는데, 자, 3번을 판단해 볼게. 자, D가 2015에서 2020년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 순이동률을 알아야 돼. 순이동률. 근데 순이동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왜냐하면 자연 증가율이 여기 그려져 있어. 맞죠? 자, 그리고 전체 증가율도 여기 그려져 있잖아. 그럼 전체 증가율과 자, 우리가 자연 증가율을 아니까 요 순이동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D를 볼게. 자, D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자, 전체 증가율을 보니까 플러스 1 퍼미 정도 되죠. 플러스 1 퍼미. 근데 자연 증가율은 0보다 낮아. 마이너스 1 퍼밀이야. 그럼 순이동률은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2 퍼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튼 플러스란 말이야. 플러스. 자, 그럼 플러스가 나왔다. 유출 인구가 많은 거야? 유입 인구가 많은 거야? 유입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D 같으면 전체 증가율은 플러스 값이 나왔어. 근데 자연 증가율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값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순이동률, 지금 없는 순이동률에서 자연 증가율의 마이너스 분을 뒤집을 정도의 플러스 값이 나와야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순이동률이 플러스라는 건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는 뜻이니까 바로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요 공식을 활용한 자, 간단한 판단하는 건 요거 시험에 매우 잘 나오니까 요 공식 반드시 알아야 돼.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 플러스 순이동률 두 개의 값을 주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시킨다는 겁니다. 요 정도 간단한 계산 정도 나왔지 올 9월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인구 문제 꼭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 파트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